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날로그 입력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 매뉴얼은 LS 일렉트릭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동화에 PLC 중대형 컨트롤러 그 다음에 특수 모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러 개의 아날로그 모듈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류와 전압에 관련된 아날로그 모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요거 AC8A, AV8A 이거거든요. 이것을 선택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아날로그 입력 모듈 XGF, ACA, AVA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보실 거 목차예요. 목차. 책갈피에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을 보시면은 설치 가능한 일반 규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정도 환경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형과 전류형 이렇게 있고 아날로그 입력 범위라고 있어요. 아날로그가 볼트형일 때는 이렇게 1에서 5V, 0에서 5V, 0에서 10V, 마이너스 10에서 10V까지 들어오는 이런 볼트형이 있고 전류형은 4에서 20mA, 0에서 20mA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저항 250옴, 볼트는 1메가옴. 예전에 제가 아날로그 다룬 그 영상에 이 부분도 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을 실제 아날로그 값을 현장에서 받으면 PLC에서 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상수값으로 표현을 해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표고요. 부호가 없는 값은 이렇게 0에서 16,000, 있는 값은 마이너스 8,000에서 8,000 이렇게 백분율은 0에서 만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호가 없는 값과 있는 값, 정규값, 백분율 이것도 모두 다 PLC에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분해등은 참고만 하시고요. 성능이 더 좋은 거는 분해능이 여기가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4000 분해능이 4000분의 1이었는데요. 요즘은 16000분의 1로 더 세세한 값을 표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아날로그 입력 모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제품명이 방금 설명해 드린 그거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거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입력, 범위, 간단한 결선 방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센서 결선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출력 특성 변환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참고만 하시고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 카탈로그를 먼저 보여드린 거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전류 타입, 전압 타입, 아날로그 카드가 있고 AD로 시작하는 거는 전압 전류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 모두 다 입력이 가능한 카드고요. 절연형으로 해가지고 이 각각 채널마다 분리되어 있어요. 컴이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이즈에 강한 이런 카드 이런 거 몇 개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혼합 카드도 있고 이렇게 아날로그 카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카탈로그를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이 카드에 대한 상세 모형이에요.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ED, 런 LED, 알람 LED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일 때 런이 점등되어 있고 에러가 발생하면 전멸 요거예요. 꺼지는 것은 단선이나 모듈 이상일 때 요겁니다. 그리고 알람 LED는 경고 상태를 표시하는 거 점등되어 있으면은 알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카드 LED는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PLC 프로그램을 접속하기 전에 모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듈이든 이 LED 상태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갈 것만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 기능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아날로그 모듈에서는 채널별로 운전 정지를 별도로 할 수가 있고 전압 전류 선택할 수 있고 출력 타입, 변환 방식 이런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 모듈에서 프로그램하고 연결했을 때 이 기능이 있어서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딱 제가 열어서 모듈을 하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볼트, 전류 타입, 카드를 추가를 했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특수 모듈 리스트에서요.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전압형, 전류형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딱 누르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 카드에 대한 전용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넣겠냐라는 것이 뜨는 건데요. 여기서 얘를 누르셔야지 이런 것들이 뜹니다. 자동 변수를 등록을 하시는 게 이 카드를 쓰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것은 매뉴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넣으셨다면 이것을 더블 클릭 딱 누르시면은 여기에 운전 채널별로 운전을 하겠다, 정지를 하겠다 쓸 수가 있고요. 볼트, 몇 볼트짜리를 쓸 것인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출력 데이터 타입을 0에서 16,000 이렇게 0에서 10,000까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샘플링 처리 방식, 필터 처리 방식은 요거 노이즈가 들어와서 좀 값이 변동이 심하거나 좀 안정적이지 않게 될 경우에 쓰는 건데요. 필터 처리를 허용을 해야지 이 필터 상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면은 필터 상수를 넣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매뉴얼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평균 처리는 허용하시면은 데이터 값을 10번 평균 횟수 10번을 받아들인 것을 평균을 내서 값을 표현하겠다라는 거고 시간 평균은 몇 초, 몇 미리세크 그만큼 받은 값을 평균해서 표현을 하겠다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 필터는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샘플링 필터인데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1을 넣으면 0.01이 프로그램에서 요 값을 1이 넣으면은 0.01을 표현하는 건데요. 1을 넣으면 이렇게 99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점점 요 16,000 값에 다가서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0.01을 넣으면 4스캔 4번의 값을 받고 16,000이라는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고 0.5는 22번의 스캔을 한 다음에 16,000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러한 출력을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처리는 현장에 따라서 센서 상황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밑에 쭉 보시면은 내용은 많은데 여기 단선 검출하는 것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일단 알고 계세요. 프로그램에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갖다가 쓰면 되는 것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배선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배선의 예인데요. 볼트일 때 이게 모듈 쪽 내부 회로도이고요. 외부에서 로컬에서 센서 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라라고 예를 들어서 나온 겁니다. 볼트 타입일 때, 전류 타입일 때 요거고요. 결선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E와이어, 2와이어일 때 결선하는 방법, 4와이어일 때 결선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투와이어일 때 결선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전류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전압 입력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10V까지 나오는 그 플러스 부분을 두 선만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류 입력일 때는 똑같이 위에서처럼 두 선만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압을 돌려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선식일 때는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선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결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째, 그리고 피상을 이렇게 센서에 넣고요. 센서에 나온 이 선을 이렇게 해서 채널 플러스 부분에 넣고요. 그러면 센서 결선은 됐죠. 그 다음 채널 마이너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의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결선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센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센서의 특성을 보고선 결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선식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카드는 전류 타입일 때만 될 거고요. 전압 타입은 그냥 요것처럼 두 선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선식이 있습니다. 3선식부터는 다 전류 타입이에요. 제가 이거는 카드 모형을 잘못 갖고 왔는데 전류 타입입니다. 자, 3선식은 여기에 플러스 전원과 접지를 넣고요. 신호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에 좀 더 강합니다. 결선은 이렇게 결선을 하고요. 이 한 선을 빼서 플러스 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에 전원 공급 장치에서 떼가지고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쭉 카드 결선 끝나고 센서 결선도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선식은 전원선이 2개 있고 신호선이 2개 있어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배선은 뭐 하나 더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3선식보다 더 간단해요. 이렇게 SMPS 전원 공급 장치에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요. 선 두 가닥 남은 거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센서의 타입을, 센서 도면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타입은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선까지 끝났어요. 저희는 결선 끝났으면 PLC 프로그램
파라미터 설정을 하셔야 되죠. 운전 설정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파라미터 설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추가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운전 채널 설정으로 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각각의 채널별로 운전을 하겠냐, 정지를 하겠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안 쓰는 채널에 결선이 안 되어 있으면 단선 에러라고 떠요. 단선, 결선이 안 되어 있다라고, 선이 끊어졌다라고 알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채널, 안 쓰는 채널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의 타입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출력 데이터 타입, 이것은 0에서 16,000 혹은 0에서 10,000 이렇게 하는데요. 이 16,000은 분해능의 그 효과라고 할까요? 분해능에 따라서 16,000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컴팩트하고 좋다 라고 해서 16,000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메이커마다 다르고 모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 4에서 20mm나 혹은 0에서 10V를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PLC에 표현을 할 때 0에서 16,000을 쓰진 않죠. 만약에 인버터 같은 경우는 0에서 60Hz 소수점 2개까지 하면은 뭐 0에서 6,00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고, 탱크 레벨 같은 경우는 10,000리터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런 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100분율로 해서 스케일 잡아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스케일로 할 거면 100분율로 안 하고 이렇게 16,000으로 하셔도 되고요. 퍼센트 값, 밸브의 오픈 상태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용기에 몇 퍼센트 차여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100분율로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필터 처리 아까 설명해 드렸고 평균 처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파라미터 설정은 끝난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 복잡했었는데 레더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넣어줘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리시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매뉴얼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수 모듈 모니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특수 모듈 모니터를 해가지고 채널 값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채널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아니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모니터에서 특수 모듈 모니터를 딱 클릭을 하시면 특수 모듈 2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압형을 먼저 딱 눌렀어요. 전압형 보시면은 채널별로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고, 모니터를 시작을 딱 누르시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실제 0에서 10V 볼트 값입니다. 1V를 먼저 넣어 볼게요. 1V를 딱 넣으면 1000이 이렇게 나오죠. 10V를 넣으면은 10,000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에 0에서 10,000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채널 1번을 한번 볼게요. 채널 1번은 0에서 10V 들어오면 0에서 16,000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1V를 넣어 보겠습니다. 1V 넣으면 1600이 나오고 10V를 넣으면 16,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아날로그 값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볼게요. 전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형을 딱 봤을 때 똑같아요. 설정만 다를 뿐이지. 요거 전류 타입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형에다가 똑같이 값을 10mA를 넣었습니다. 10mA를 넣었는데 채널 0번에 운전 채널 정지로 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어서 값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정지를 하면 값은 0입니다.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설정하는 방법은 전압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전류도 한번 볼게요. 전류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요. 0에서 20mA, 4에서 20mA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진 전압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실제 레더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부분들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아까 자동 변수 등록된 거 있죠? 요게 그 설명입니다. 모듈에 에러 플래그가 있고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채널마다 운전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그 플래그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 값, 여기는 출력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출력값으로 되어 있죠.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디지털로 PLC에다가 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값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선 검출 이렇게 있죠. 단선 검출 플래그. 만약에 1번 채널에 운전 상태로 파라미터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1번은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결선 부분이 딱 끊어지면 이 단선 검출 플래그가 ON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 클리어를 요청을 해서 에러를 클리어 해야 됩니다. CPU에서 아날로그 카드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러 요게 뜨면 클리어 요청을 보내줘야 돼요. 이것까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요 하한 경보, 상한 경보는 경우에 따라서 쓰는 건데 이것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XGK용 프로그램 하는 방법과 XGI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매뉴얼에서 보시면은 get, put 그런 명령을 써서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XGI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XGK는 이렇게 참고로 살짝 보시고 XGI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까 보신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put, get이라는 펑션 블럭을 사용해서 레더를 작성을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보실 거는 이 에러 코드 값 받는 거, 꼭 필요하면 에러 코드 값을 받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말미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풋게 쓰는 방법 이렇게 엄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걸로 다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설정하는 것을 put이라는 이 명령어를 써서 전류 범위 지정하고 필터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변경도 가능한 것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할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다 설정을 해서 쓰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 복잡해요. 이거는 굳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저희가 PLC 프로그램 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게 에러가 있을 때 에러 플래그, 에러 리셋 플래그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값을 내부 어드레스, 사용하는 어드레스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스케일 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처럼 에러 코드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놨어요. 딱 보시면은 아까 보신 거하고 좀 다르죠? 딱 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값 자동 변수로 등록되어 있는 그 변수에서 이 채널 데이터 값을 변환값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게 디지털 출력값 매뉴얼에서 디지털 출력값이 이렇게 채널 0에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번 슬롯에 있는 거, 얘는 2번 슬롯에 있는 거. 이 데이터인데요. 이 변수가 실제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디지털 출력을 보내주는 그 변수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이렇게 딱 쓰면 0번 채널에 있는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실제 모듈에 있는 그 변수 값이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쓰는 것은 내부 어드레스로 변경해가지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그 이유는 에러가 있을 경우나 단선이 있을 경우, 혹은 운전 상태가 아닌데 프로그램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디가 안 됐는데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디 상태를 꼭 확인해가지고 모듈 레디, 이 모듈 레디 플래그, 그리고 에러 플래그를 참고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 상태,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이 부분, 그것까지 갖다 써야 돼요. 채널별로. 그래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듈의 레디 상태가 ON이 되고 채널이 0번 채널이 운전 상태이고 모듈 자체에 에러가 없을 경우에 채널에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내부 어떤 값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값이 0이죠. 채널은 만 값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에러가 됐을 때 실제 내부 어드레스 사용한 값은 0으로 클리어 해버리는 거예요. 값이 이상한 값이 유지해서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가 아니고 운전 상태가 아니고 에러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까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러가 있으면 에러 리셋 플래그, 에러를 삭제를 하라 라는 이 명령어를 내보내줘야지 모듈의 에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있을 때 이렇게 에러 클리어 요청 플래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얼추 이렇게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운전 가능을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계속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값이, 실제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채널 값을 5V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디지털 출력은 아까 설정에 의해서 변환이 돼 가지고 이렇게 5000이 들어오고요. 5000을 실제 여기 내부에서 우리가 쓸 임의의 어드레스 디바이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쓰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원하는 스케일에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압력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0에서 플러스 100 정도의 PSI 값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케일이라는 펑션이 있거든요. 아날로그 모듈을 사용할 때는 스케일이라는 펑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써요. 이 스케일이라는 펑션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F1을 누르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이 명령어 보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요 부분, 저희가 입력할 거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 실제 입력값 혹은 변환할 입력값을 넣고요. 맥스 만이죠. 그리고 0, 민은 0이고요. 요 입력값에 대한 맥스 민 값이에요. 그리고 이 y 출력, 우리가 변환하고 싶어하는 범위,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드레스, 디바이스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만까지 있는 값이 지금 현재 5000이 들어와 있죠. 그럼 절반 정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에서 100이니까 총 600인 값의 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들어온 값은 마이너스 200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00 값이 딱 찍혔죠. 채널 값을 변경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변환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까지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 모듈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에러 상태를 한번 보고 에러 코드를 이제 읽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에러 코드가 여기 9장의 고장 진단에 보면 에러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에러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러 코드를 볼 수 있으면 유지보수하기에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에러 코드 값을 받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죠. get이라는 펑션을 써서 get word 값을 받는 펑션을 써가지고 베이스 번호, 요 베이스, 그 다음에 해당 슬롯 번호, 그 다음 요거는 여기 모든 변수를 자동으로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넣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넣고 보면 요게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보면 에러 코드 2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러 코드예요. 에러 코드 이 변수 안에 22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22라고 넣어놨는데 이것을 에러 코드 이 변수로 선택을 해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은 에러 코드 값이 이 MW 120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원래 있는데 그 값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실제 모듈에서 들어오는 값이 없어서 값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에러 코드는 이렇게 받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듈이 있으면 그 모듈에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아날로그 모듈 전압, 전류 타입까지는 했고요. 나머지 아날로그 파생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